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윤창호님께서 보내주신 초합분혼 비고 강철마감 풀 패키지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8년 1월, 가격은 23,760엔입니다. 혼합 한정 상품이고요. 모든 색조를 애니메이션에 가깝게 구현했으며 2009년 발매 당시에 별도 판매되었던 옵션 파츠도 세트로 포함된 풀 패키지 사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작품 더 비고 설명보도록 하죠. 선라이즈에서 제작한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기억을 잃은 도시 패러다임 시티에서 네고시에이터로 일하는 남자 로저 스미스와 그가 탑승하는 거대 로봇 비고의 활약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비고 설명보도록 하죠. 더 비고에 나오는 로저 스미스의 메가데우스로 군 경찰들 사이에서는 검은 메가데우스라 칭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장 화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것 이외엔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겠고요. 그러면 제품 패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초합금혼 제품류들 특히나 이제 풀 패키지라는 명칭까지 붙은 것 치고는 생각보다 박스 패키지가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안쪽에 또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박스 패키지는 이름에 비하면은 생각보다 아주 크진 않은 인상을 주고 있고, 일단 비고의 모습을 흑백 처리를 했다고 해야 될까,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패키지 형태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초합금혼 로고와 함께 비고가 쓰여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측면이나 이러한 쪽에도 기체의 모습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장대하게 이렇게 연출해 놓고 있는 이러한 패키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뒷부분에는 공식 사진들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포징 구성들과 함께 제품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고의 모습을 깔아두는 형태로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패키지가 생각보다 아주 크지 않지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이제 내용물을 꺼내 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품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단 패키지에서 일단 피규어 소체 부분, 비고의 소체 부분, 팔이 없긴 하지만 몸통과 머리, 다리까지 남아있는 소체가 하나로 패키지화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체용 손 파츠를 비롯한 약간의 옵션 파츠들과 함께 베이스 부분이 두 개 또 따로따로 해서 따로 구성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펙트를 비롯한 짜잘한 이제 교체용 옵션 파츠들 역시 따로 이렇게 브리스터화 해가지고 포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에 몰아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부위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갖고 최대한 좀 압축을 했다고 해야 될까, 포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백을 많이 남기지 않는 이러한 포장 형태로 딱 밀집되어 있는 느낌으로서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꺼내놓고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합금혼으로 나온 비고 기체 제품입니다. 일단 외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고 애니메이션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잘 반영되어 있다 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딱 봤을 때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작은 헤드와 그에 반해서 무지막지하게 크게 조형되어 있는 이 팔과 다리의 조형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기체 조형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오프닝 등 이런 장면들에서 봤었던 이미지라 생각해 봤을 때 비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일반적으로 나오는 메카닉 디자인과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잘 살려서 나름 잘 나왔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역시나 이 압도적인 이 프로포션의 비율, 엄청나게 작은 머리와 엄청나게 큰 팔, 이런 것들의 비율은 상당히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제품은 강철 마감 풀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도색 마감 상태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자, 이게 화면상에서 보게 되면은 확 와닿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눈으로 보게 되면은 색감이나 이러한 표현이 이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마치 이제 딱 인상이 그 느낌과 비슷했죠. 이 노쇠라고 많이 하는 옛날 한옥집에서 봤을 때 그 쇠로 되어 있는 문고리라든지 약간 이러한 느낌을 드는, 약간 이렇게 좀
거칠은 이 금속 표면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에도 맨질맨질한 이러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제 거친 느낌의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좀 금속의 질감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광택도 뭐 과한 광택도 아니고 은은하게 살짝 이러한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는 형태라서 아예 무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상당히 독특한 이러한 질감 표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색감도 상당히 어두운 컬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질감까지 맞춰지면서 상당히 멋지게 표현이 되어 있는 비고의 느낌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명색이 초합금혼인 만큼 일단 다이캐스트 이런 금속이 사용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체 무게감이 의외로 있는 편인데 사용되어 있는 출처가 일단 다리 쪽과 이제 몸통 이런 쪽에는 다이캐스트가 사용이 돼서 딱 몸통 부분만 들어봤을 때에는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근데 오히려 양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몸체와 마찬가지로 이런 질감을 상당히 잘 살린 이 도색과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만 오히려 팔 쪽은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다이캐스트가 없더라고요. 이 뒤에 있는 금속 부분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을 좀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전신 곳곳에 막 골고루 사용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양팔에는 거의 다이캐스트 부분이 없고요. 팔 부분에 이 팔 쪽 부분은 역시나 다이캐스트가 되어 있지만 양쪽에 거대한 팔 부분은 없고 이 발바닥 쪽과 다리 그리고 이제 몸통 이런 관절 위주로 일단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체 부분의 무게는 꽤 나가는 편인데 양팔은 상당히 가볍다는 거 느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약간 실린더처럼 다리가 연장이 되는 이러한 기미까지 들어가 있는 걸 보여집니다. 안쪽에는 이제 다이캐스트 들어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 원작의 느낌을 상당히 잘 살려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감도 사이즈에 비하면 의외로 좀 나간다라는 거, 다만 몸통 위주로만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구성 옵션 파츠들 그리고 각종 기믹 형태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교체용 헤드 파츠들입니다. 자, 일단 몸통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사이즈로 구현이 되어 있는 이 헤드 부분입니다. 일단 클리어 파츠도 사용을 하고 있고 나름 이러한 표현들을 잘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교체용 헤드 파츠가 추가 구성이 됩니다. 한쪽은 이제 엑스트라 헤드고 한쪽은 이제 아키타입 헤드, 이렇게 두 가지 헤드가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엑스트라 헤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헤드보다 좀 더 프로포션이나 비율 등에 신경을 쓴 헤드라고 하고요. 아키타입 같은 경우에는 외장이 벗겨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러한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 두 가지 헤드가 추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헤드를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옵션 파츠 중에 상당히 특이한 옵션 파츠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동차입니다. 사이즈가 정말 작죠. 자, 클로즈업해서 보더라도 몸통 사이즈에 비교하면 상당히 작게 되어 있는데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살짝 들긴 하고요. 밑바닥이나 이러한 표현들도 상당히 표현들이 잘 되어 있는 자동차가 부속이 됩니다. 그리폰,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폰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현도도 상당히 뛰어나지만 이 빅5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기미까지 같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빅5의 발을 보게 되면은 약간 뭔가의 공간이 있어 보이죠? 이쪽에 커버가 열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을 열고 반대쪽 아래까지 열어주게 되면은 빈 발 쪽에 이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안에다가 이제 그리폰을 수납할 수 있는 형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발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왼쪽 발이든 오른쪽 발이든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양팔에 있는 이 비고의 거대한 팔뚝에 있는 이 스트라이크 파일 실린더 부분은 또 자체 가동 기믹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장식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가동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신축해가지고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되돌리는 방법은 앞쪽에 주먹을 다시 눌러주시면 다시 신축이 됩니다. 마치 이제 이 볼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똑딱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간단하게 신축을 연출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팔뚝에는 이러한 기믹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팔 파츠가 또 추가 구성이 됩니다.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팔 파츠 외에 5썬더를 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을 위한 별도의 팔 파츠가 구성이 됩니다. 일단 주먹은 없다라고 치더라도 팔뚝만 놓고 봤을 때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이쪽은 전개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종 접합선들이 일단 눈에 띈다는 점
이것으로 간단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기믹 구현을 위해서 팔 뒤쪽의 실린더 부분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 팔뚝 주변에 있는 이 장갑 부분들이 다 벌어지게 되면서 위아래 좌우 장갑들이 다 벌어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또 변형이 됩니다. 여기에 부속되어 있는 이펙트 파츠를 띄워줌으로써 이제 사격하는 포징 할 때 할 수 있도록 연출이 가능하게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펙트 파츠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사격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도록 팔 파츠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기존 팔 조형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전개가 되고 이펙트 파츠까지 활용해서 상당히 화려하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발사되는 탄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가 다른 4개의 이펙트 파츠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참조하셔서 각각 맞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용 손 파츠 역시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먹 쥐고 있는 손 파츠를 장착을 하고 있지만 액션을 위해서 교체할 수 있는 손 파츠가 구성됩니다. 일단 거의 뭐 수도에 가까운 편손 한 세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 외에도 이제 가동이 가능한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움직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가락을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동용 손 파츠 역시 한 쌍이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손 파츠, 액션에 사용할 수 있는 손 파츠가 추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파츠 중에는 아예 자체 패키지화 되어 있어서 따로 부속되어 있는 파츠가 존재를 하는데 체인이 보이고 각종 파츠들이 또 보여집니다. 모비딕 앙커를 재현하기 위한 체온과 옵션 파츠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4개의 체인과 끝에 달 수 있는 교체용 파츠들을 해서 다양하게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스커트 부분에 파츠를 바꿔가지고 앙커를 재현할 수 있는 구성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메카닉 계통에서는 이제 자주 나오는 콕피트 해치 기믹 역시 이 제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흠이 빠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목 주변에 접합선이 살짝 보이시죠? 이 부분이 오픈이 됩니다. 들어 올려주게 되면은 안쪽에 이제 콕피트 해치가 오픈되는 형태의 재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콕피트 해치 재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었던 엑스트라 헤드의 경우 이 귀라고 해야 될까? 이 머리 양 옆에 나와 있는 이 조형이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 파츠를 썼을 경우에는 이 재현이 되지 않습니다.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올라가지 못하니까 기본 헤드를 썼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장갑 부분이 또 전개가 가능하고 가슴 흉부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옵션 파츠가 있습니다. 가슴 부분에 교체용 파츠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옵션 파츠가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캐논 파티를 재현할 수 있게 구성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장 재현은 확실하게 이렇게 옵션 파츠 형태로 다 재현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복부에 이제 미사일 파티도 역시 재현이 됩니다. 교체할 수 있는 교체용 파츠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복부 쪽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접합선이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복부에 있는 파츠를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 미사일 파티를 또 재현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시를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부속이 됩니다. 더 빅오 소울 오브 초코킹이라고 영문으로 쓰여 있는 네임플레이트가 눈에 띄는 베이스가 구성이 되고요. 기체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 베이스 부분의 발 위치 포지션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기본 소체 부분에 사용되는 일부 옵션 파츠, 미사일 파티라든지 이 캐논 파티 교체용 파츠와 교체용 손 파츠를 수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상에는 이 손 파츠가 딱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들어가서 일단 걸쳐놨더니 휘청휘청하고 있긴 하네요. 일단 홈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옵션 파츠들을 수납할 수 있는 베이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바닥 부분이 파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제품을 올려서 같이 서 있는 모습으로 연출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는 구조죠. 자, 세워놓게 되면은 뭐 약간의 동상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앞쪽에 네임플레이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하필이면 이 제품 느낌이 이 금속이 쇠 느낌이 좀 많이 연출하고 있는 도색 마감 상태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동상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전시를 할 수가 있는 이렇게 베이스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에는 베이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던 이제 앞쪽으로 위치가 된 이제 제품을 놓을 수 있는 베이스가 있고, 또 다른 베이스는 앞서 봤었던 나머지 각종 옵션, 교체용 파츠들을 수납할 수 있는 추가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이펙트 파츠와 교체했던 손 파츠,
앵커 파츠를 비롯해서 이 남는 여러 가지 옵션 파츠를 수납할 수 있도록 별도 베이스가 추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의 베이스를 하나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연결에 사용되는 연결용 조인트가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금 옵션 파츠 수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 담았는데 한 가지만 안 쓰고 있죠. 앞서 소개했었던 이 앙커용 이제 체인 요 파츠를 안 쓰고 있는데, 요것을 소체에다가 걸어서 이제 베이스에 또 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교체용 이 파츠가 또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사용하면은 이 전체 패키지 구성을 한꺼번에 수납해서 전시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베이스 부분 파츠 연동을 해서 이 체인 앵커까지 활용해 갖고 구속되어 있는 듯한 연출로서 구속이 만들어지는 베이스 전시 형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베이스도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확장이라 그래야 되나, 추가 파츠를 활용해서 비고 소체에다가 같이 연결해서 전시를 하는 형태까지 재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거의 옵션 파츠의 거의 대부분, 거의 전부를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전시를 해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쪽 부분에, 그리고 이제 앞쪽 부분에 보면은 이것이 또 보면은 교체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아까 봤었던 자동차 그리폰을 앞쪽에다가 같이 전시할 수 있도록 이 그리폰을 놔줄 수 있는 전용 베이스 부분, 보시다시피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자동차 사이즈에 맞춘 빈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을 교체해 줌으로써 이 빅5와 같이 한꺼번에 전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옵션 파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모든 파츠를 다 동원해서 수납해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에 과연 가동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지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그렇게까지 좋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체 디자인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절 가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어깨를 위쪽으로 완전히 들어 올리는 형태의 가동은 좀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도 자체 관절이 있어서 가동은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이 거대한 팔뚝의 구조상 일반적인 메카닉과는 다른 팔꿈치 가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앞뒤로 이렇게 약간씩 이제 좀 걷혀지는 이러한 가동은 가능하지만 허리를 돌리거나 이러한 가동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벌어지는 각도폭은 생각보다 좀 크게 벌어지는 형태이긴 하지만, 다리 쪽의 형태 디자인상 완전히 딱 찢어지는 각도로 벌어지기는 무리인 것 같네요. 관절 형태 구동만 보게 되면은 이 형태 문제만 아니라면 충분히 벌어질 수는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약간 그런 것이 눈에 띕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연장과 이러한 기믹을 통해서 거의 90도에 가까운 형태의 가동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가동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축 기믹까지 활용하면 생각보다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가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가동률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나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딱 잡혀져 있는 인간형에 가까운 이런 메카닉과는 사뭇 다른 약간 독특한 디자인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약간의 가동률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형태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합금혼 비고 강철 마감 풀 패키지 제품 살펴봤습니다. 일단 혼앱 한정 상품이고요. 이전에 소체를 판매하고 옵션 파츠를 별도로 판매했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내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 합본 팩과는 다르게 이 도색과 마감으로 금속 질감을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패키지의 구성 자체는 합본이 된 만큼 매우 풍성하게 구현이 됩니다. 각종 기믹 제현들도 충실하게 되어 있고 옵션 파츠 양도 상당히 많죠. 이렇다 보니 시리즈 팬이라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가격대가 결코 싼 가격은 아니지만 구성 옵션이라든지 내용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이제 기존의 일반판, 소체만 들어있던 기존 버전 일반판을 구매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옵션 팩을 못 구했을 경우에 또 속 쓰렸다가 이 제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2차로 속이 쓰렸을 약간 그러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은 되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윤창호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비교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